감사합니다. 다들 바이소년 잘 읽으셨나요? 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읽어봤는데 앉아서 갑자기 덕구랑 우리 반다리가 숲속을 뛰놀고 바위에서 자는 장면에서 악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짧게 2소절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들려드릴게요. 와. 오, 천재, 진짜 천재네. 다 같이 눈을 감고 반다리랑 덕구가 숲과 바위 틈에서 자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하면 안 되고요. 네. 네. 그럼 우리 안 싸웠으니까 저기로 오셔가지고. 맨날 남의 사이만 봐주다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되게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남의 사이 봐주는 게 오히려 편하구나, 재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출판기념회를 또 언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림책으로 제가 출판기념회는 이번이 이제 처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바위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책으로 만든 것이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좀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기 오신 분들도 어린 시절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 반다리와 그 다음에 그 반다리의 친구 덕구와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와 뭐 그런 등장인물들의 어떤 소소한 그 이야기가 그 이혜원 작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제 동시집을 원래 그림을 그려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림은 참 따뜻하고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예쁘고 귀엽게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글보다는 어쩌면 그림이 더 잘 그려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책은 제가 계속 내겠지만 뭐 간단한 북토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뭐 출판기념회 하는 것을 이제 자주 뭐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더운 날, 무더운 여름날 오후에, 주말 오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은 여기 현수막에도 있지만 제가 시와 징후를 발행하기 때문에 시와 징후를 위해서 이런 기회를 사실 만들었고요.
앞으로 좋은 문예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문단에서 참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이 문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통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달빛문학회하고 우리 교수님 좀 이렇게 감회가 새로워지는데요. 10여 년 전에 만나서 오늘같이 이렇게 교수님 출판 기념회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위 소년 출판 기념회인데 저는 봄 소년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처음에 저희가 만났을 때 글을 쓰실 분 같지는 않고 이제 당신이 쓰신 거라고 이렇게 책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 거를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8년에 우리 교수님 짜장면이 열리는 나무 출판 기념회를 저희가 달빛문학회에서 전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출판 기념회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전적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좀 많이 죄송하고 교수님 앞으로 출판 기념회를 다시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저희 그 문학회에서 등단을 안 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회장을 못 쓰는 놈 순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계속 이렇게 2년째 또 다시 맡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회원분들이 다 개인집 한두 권씩 이제 새로 시작하신 한두 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개인 권집을 내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교수님이 큰 도움을 주시고 또 저희가 큰 도움을 받은 그런 것들을 교수님 출판 기념회에 저희가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이렇게 많은 지인분들도 같이 글 쓰시는 작가님들 또 대표님들 이렇게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멋지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러브레터를 썼습니다. 그거를 읽어볼까 하고 올라왔습니다. 먼저 뜨거운 날씨에도 이렇게 멀리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스승님 출판 기념회 참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남건 스승님 두 번째 그림책 바위소년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만들고 지켜가고 있는 대감 문예지 심화지 후 창간 3주년을 맞이한 또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변함없는 응원과 함께 존경을 보냅니다. 따뜻한 봄날이 좀 더 잘 달린다는 우리 스승님, 저희 달빛문학회 회원들과 스승님과의 첫 만남이 생각납니다. 첫 인상은 상상했던 시인과는 좀 떨어진 그닥 인문학적이지 않은 모습의 대면이기에 저 사람이 진짜 시집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의 작가인 거 맞아? 싶었죠. 더욱이 그 울 때 깊은 목소리 톤으로 교수님은 스스로 붙인 별명처럼 장날의 약장수 같은 향기도 났었던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첫 걸음마를 떼는 아이가 하나하나 정성스레 가르치는 수업 방식과 틀리다 하지 않고 각자의 표현력을 존중해주는 자세며 깊이 있는 글쓰기에 필요한 자원은 숨김없이 모두 내어주시는 애정을 보이셨지요. 또한
모자람이 있어도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너른 품격이 한결같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많은 행사들을 저희와 함께 주관해 오면서 스승님의 또 다른 매력과 풍부한 능력치를 발산하기도 하여 더욱이 놀람과 감동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벌써 10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리게는 초등생부터 위로는 60, 80대의 어른까지 초보 작가를 꿈꾸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가슴 안에 여러 빛깔의 꿈들을 스스로 꺼내게 하여 세상 밖에 싹틔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그간 등단한 제자들이 30명 가까이 되어갑니다. 우리 제자들은 김남건 스승님을 만난 것이 참 운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좀 서툴거나 가끔은 부족하여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저희 시인들은 스승님의 글을 대하는 신성과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모습과 같이 묵묵한 열정을 닮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김남건 시인님, 언제 어디서나 빛이 되는 언어를 멈춤없이 집필하여 세상에 끊김이 없이 내보내주십시오.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출판 밥도 바이소년은 제 이제 인프린팅 거래책방에서 나왔고요. 주계수라고 합니다. 오늘 오면서 제가 발행인이니까 그렇죠. 아니 이제 바이소년 제 아마 인사말을 넣었겠거니 하고 이제 나름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왔는데 순서지를 받아보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놀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에 저한테 저희 얼마 전에 그 국제 도서전에 참여했었거든요. 김남근 모셔서 사인회도 하시고 이제 사인하고 저하고 이제 막걸리 한잔 했을 때 말씀하시길래 우리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하고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보겠다. 저는 이제 금요일 날쯤 직원들하고 와서 원주에서 이제 펜션 잡아놔서 하룻밤 묵고 오려고 했더니 요즘엔 직원들 못 당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 막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 대표님 혼자 다녀오셔야지 이러는 바람에 저 혼자만 오게 됐고요. 같이 와서 축하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만 오게 됐습니다. 오면서 이제 뭐 바이소년 출간 축하드리는 마음으로도 그랬지만 오면 또 우리 밥북에서 또 거래책방에서 책을 내신 많은 우리 작가분들을 뵙겠구나 라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뵙고 또 모르는 분들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또 이름은 또 이렇게 아는 또 뭐 달빛문학회 또 여러 시인분들 이렇게 또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김남근 선생님 바이소년 출간도 축하드리면서 저희도 또 만드느라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또 시화증후 발행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뭐 바이소년뿐만 아니라 또 시화증후도 제가 시화증후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저희 일 떠나서 시화증후 문해지 혼자서 힘들게 애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바이소년도 뭐 김남근 선생님 어떤 자전적 얘기를 떠나서 그림책으로서 참 이렇게 저도 만들면서 나이가 어리나 뭐 이렇게 성인이거나 그 엄마에 대한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이미 성인이 돼서도 그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시화증후나 바이소년 여러분들께서 널리 알려주시고요. 저도 또 앞으로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고 하면 또 저희들 좋은 원고 맡겨주시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회장님하고 인연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동시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동문학회의 회장님이고 저는 부회장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동시집을 하나 내는데 제 시평을 또 기꺼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회장님에 대해서 제가 속속들이 잘 몰라요.
오래 아신 분이 아니라서.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야, 인생을 어떻게 사셨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뻐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같이 온 우리 그 사촌 언니한테 야, 이렇게 잘 사신 분이 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 회장님하고 오래오래 같이 인연을 맺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와서 또 수사를 하게 돼서 그 또한 또 영광이고요. 제가 서울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그 원주역에서 내렸습니다. 원주역에서 내렸는데 하늘을 제가 봤거든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예쁠 수 있을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서관에가 왔는데 소녀 합창단들이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그렇게 오늘은 정말 이 동화책처럼 그 모든 자연과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모든 생명들 이런 가치가 아주 충만한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김남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문화인 피플에 또 그 동화의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셔가지고 그 위대한 여정을 또 같이 하게 돼서 그 또한 영광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책을 많이 또 읽고 쓰시는 모든 분들 그분들께 정말 모든 사랑과 기쁨이 다 기울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 출판 기념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김남건 시인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농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30년 넘게 문인이라는 농과 밭을 손수 일구고 갖고 오신 김남건 시인님의 진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시와 동시와 동화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 결과가 오늘 이처럼 또 하나의 성공적인 열매를 맺게 된 테니까요. 훌륭한 스승님에게서 공부를 하는 저희 동인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또 행복해 한답니다. 제자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김남건 시인님, 존경하고 사랑하며 오늘 출판 기념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7월 2일날 여기 원주에 내려오게 될 일이 있어서 지금 오늘까지 10일째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쁜 다이소년의 출판 기념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또 박남건 시인님의 다이소년처럼 저도 해남의 외딴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갔었고, 보면서 제 유년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울컥했고, 또 이제 산과 바다의 만남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이 출판 기념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좋고, 이미 다이소년은 이제 세계적인 다이소년이지만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문학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잇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인이 됐고 작가가 되고 글을 쓰고 감을 세우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한없이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개구리와 너구리, 민성이는 개구리, 은성은 너구리. 둘이 만나기만 하면 교실안이 시끄럽다. 개굴 너굴 개굴 너굴.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개굴 너굴 개굴 너굴. 입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야! 개구리 너구리 둘 다 나와! 너희들 메뚜기하고 지렁이 잡아올 때까지 집에 못 가? 쌤통이다. 그런데 개구리와 너구리 내일은 조용할까? 눈사람 때문이야 낭송하겠습니다. 눈사람 때문이야. 김남권. 하얀 눈이 내렸다. 아빠와 나는 동생을 만들었다. 새까만 눈썹, 오똑한 코, 귀여운 이, 잘록한 팔다리.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넣어주었다. 새하얀 다리 두 개, 뒤뚱뒤뚱 내 동생이 따라왔다. 그날 밤 잠도 안 자고 깡총깡총 활짝활짝 하하호호 깔깔깔깔 밤새도록 술래잡기 하며 놀았다. 어디선가 엄마 목소리가 들려와 벌떡 일어났다. 큰일 났다. 이불이 다 젖었다. 세수도 안 하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더니 내 동생도 사라졌다. 어떡하지? 일단 할머니 집으로 튀자. 감사합니다. 땅강아지와 똥강아지 김남권. 땅강아지는 흙 속의 대장이다.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흙 속에서 터널을 뚫고 산다. 앞발에 날카로운 발톱을 달고 슈루룩 슈루룩 굴삭기처럼 흙을 파내며 잘도 지나간다. 가끔씩 일광욕하러 땅 밖으로 나오면 우리 집 강아지처럼 귀엽게 웃는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 나만 보면 똥강아지라고 부른다. 똥도 안 먹는데 똥강아지라고 부르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 나도 늘 흙장난하고 노는데 난 똥강아지일까 땅강아지일까? 신나는 김남권. 엄마가 보고 싶으면 배추 흰나비는 배추 밭으로 갑니다. 달고 고소한 배추 속에서 태어나 장난치며 놀던 초록 아파트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그리워 배추 흰나비는 자꾸만 배추 밭으로 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얀 날개를 발랑발랑 엄마 냄새를 맡으러 배추 흰나비는 어린 시절 놀던 배추밭으로 갑니다. 꼴찌는 누굴까? 빗물은 맨날 100점이다. 과목이 적어도 과목이 많아도 시험만 보면 언제나 100점이다. 같은 반에 다니던 친구 바람이가 심술이 나서 빗물이를 확 밀어버렸다. 그날 빗물이는 빵점을 맞았다. 바람이도 빵점을 맞았다. 그럼 꼴찌가 누구게? 그것은 비밀이야. 너무해. 김남권. 내 방에서 숙제하고 있는데 비 오는 소리가 들려서 카톡을 보냈다. 엄마, 밖에 비 와요? 아니. 아빠 또 문 열고 샤워해요? 아니. 빈대떡 구워요? 아니. 궁금해서 방문을 살짝 열고 봤더니 맙소사. 나만 빼놓고 소고기 파티를 하고 있었다. 완전 속았다. 전 소고기 먹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복스타일 김남권. 국어 시간 끝나자마자 편지 쓰기, 영어 시간 끝나자마자 단어 100개 써오기, 수학 시간 끝나자마자 교과서 문제 풀어오기, 과학 시간 끝나자마자 식물 토건 조사하기, 미술 시간 끝나자마자 좋아하는 사람 얼굴 그려오기. 속죄가 산더미다. 도대체 언제 놀라는 거야? 꿈속에서 담임선생님을 만났다.
너무 약이 올라 나도 숙제를 냈다. 밤새도록 시 100편 써오기, 언어소설 100편 써오기, 수학문제 100개 증명해 오기,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원리와 누워서 자는 우리 집 강아지의 상관관계를 풀어오고, 모차르트와 피카소의 머리카락 수리합을 인상파적인 시각으로 그려올 것. 숙제 안 한 사람이 화장실 청소하고 꿀밤 맞기. 선생님, 컷! 제가 지금 읽을 시는 엄마가 좋아하는 인물이란 동시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좋아하는 인물을 써오라고 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동생. 이렇게 제출하고 와서 엄마에게 물어봤다. 엄마는 누가 제일 좋아? 엄마는 신사임당, 세종대왕, 태계이왕, 이순신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아닌 학이라고 했다. 대박이다. 나는 당연히 나와 내 동생이 1순위일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갑자기 5만원짜리 지폐가 꼴보기 싫어졌다. 토끼 거북이 지네 김남권. 토끼네 집에 거북이와 지네가 놀러왔다. 토끼와 거북이는 3학년, 지네는 2학년이다. 저녁 때가 돼서 토끼 엄마가 두부 심부름을 시켰다. 토끼 거북이 지네는 서로 가기 싫다고 우기다가 가위바위보를 했다. 지네가 졌다. 지네가 두부를 사러 갔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도 지네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네네 집에 전화를 했더니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토끼와 거북이는 지네가 걱정이 돼서 방문을 열고 찾으러 나와 보았다. 헐, 지네는 아직도 신발을 신고 있었다. 일도 모르면서 엄마는 1등 상장을 받아오면 입이 일자로 웃는다. 섰돌 때는 10,000원짜리 잡았다고 입이 일자가 되었고 1학년 입학 날에는 일반이라고 입이 일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림 그리기, 우쿨렐레 연주, 동시 쓰기는 아직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다. 2등, 3등 상장을 받아가면 엄마는 일자로 웃지도 않는다. 엄마는 정말 나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것 같다. 엄마는 마법사. 한동하겠습니다. 엄마는 마법사. 엄마 떡볶이 하고 소리치면 눈앞에 떡볶이가 떠. 엄마 김밥 하고 소리치면 눈앞에 김밥이 짜잔 일렬로 누워있다. 숙제한 거 까먹고 학교 가서 엄마 숙제 하고 전화하면 번개처럼 교실에 짠 하고 나타나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엄마 보고 싶어 전화하면 총알보다 빠르게 짜잔 나타난다. 그렇지만 내가 진짜 신기한 건 아빠 얼굴 한 번 보고 아빠를 99% 복사한 나를 만들었다는 거다. 책벌레. 똑똑똑똑. 책벌레야, 너 뭐 먹고 있니? 나 책 먹고 있어. 맛있니? 고소하고 달콤해. 똑똑똑똑. 책벌레야, 너 뭐 보고 있니? 나 책 보고 있어. 재밌니? 신나고 즐거워. 하나씩 하나씩 글을 먹으면 머리로 가심으로 글씨가 들어가서 빛이 난대. 너도 한번 먹어봐. 나처럼 책벌레가 될 거야. 손금이 생기는 이유. 김남권. 바람을 잡았다. 놓쳤다. 물을 잡았다. 놓쳤다. 물안개를 잡았다. 놓쳤다. 그리움을 잡았다. 놓쳤다. 손금 속으로 들어갔다. 감사합니다. 그래, 네
니똥 굴다 김남돈. 오일 장터에 나갔다가 트럭을 길가에 세워놓고 산 오징어가 5마리에 10,000원,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산 오징어가 5마리에 10,000원 하고 외치는 아저씨를 만났다. 산에서 나는 오징어가 5마리에 10,000원? 우와 신기하다. 하지만 엄마는 바보야, 바다 오징어지 산 오징어가 어딨니? 하고 잔소리를 했지만 아니야, 산에서 키운 오징어야. 우리 집 뒷산 오징어 나무에서 산처럼 잡아온 거야. 기가 막히는 우리 엄마. 그래 유진아 니 또 굴다. 꽃반지 김난건. 언제부턴가 엄마 손에 하얀 반지 자국이 남아있다. 아빠가 집에 계시기 시작한 다음부터인 것 같다. 엄마와 저녁밥을 함께 먹지 못하면서 사라진 엄마의 그런 반지가 빠져나간 자리에 어버이날 선물로 네잎클로버 반지를 만들어 드렸다. 엄마는 말없이 나를 꼭 안아주셨다. 내 목덜미에는 엄마의 뜨거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할머니의 비밀입니다. 내 체온보다 뜨거운 햇볕이 쏟아졌다. 난 죽을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는 고추가 잘 익는다고 좋아하신다. 고추는 햇볕이 뜨거울수록 빨갛게 익어야 태양초가 된다고 우리 동네 집집마다 고추 익는 소리 매콤하다. 고추가 잘 익어야 김치도 맛있고 떡볶이도 맛있다는데 알았다. 우리 할머니 음식 맛의 비밀. 어릴 적에 나만 보면 고추 따먹는다고 놀리시던 우리 할머니 딱 걸렸다. 짜장면이 열리는 나무. 아빠가 짜장면이 열리는 나무를 마당에 심었다. 20년이 지나야 짜장면이 열린다고 했다. 나는 아침마다 짜장나무에 쉬를 했다. 빨리 자라라, 쑥쑥 자라라. 20년 후 가지마다 주렁주렁 짜장면이 열리면 큰 대접 하나 들고 짜장나무 그늘에 서서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짜장면을 먹을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 모두 불러서 짜장면 파티를 할 거예요. 아마 오늘 짜장면 파티가 아니라 불고기 파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뻥순이네 가지고 우리 엄마 별명은 뻥순이. 자다가 빵 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 빵을 먹는다. 내 동생도 엄마를 닮아서 빵순이다. 밥은 안 먹고 아침엔 샌드위치, 점심엔 햄버거, 저녁엔 피자를 먹는다. 큰일이다. 시골에서 벼농사를 짓고 계신 할아버지가 아시면 우리 집은 단체 기합이다. 민지가 똥 싼 날, 뜨거운 여름날 쉬는 시간에 신나게 뛰어놀다가 얼음물을 마셨다. 1컵, 2컵, 3컵. 3교시 시작하자마자 미진이 다리가 꼬였다. 영민이 다리가 꼬였다. 민지 다리도 꼬였다.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와도 되나요? 교실 문을 열고 후다닥 미진이가 나가고 영민이가 나가고 민지는 쌌다. 감사합니다. 얼음놀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얼음놀이 가자. 깊은 곳 말고 옹달샘 찾아가자.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꽁꽁 얼어붙으면 다람쥐도 고라니도 참새도 모두 물을 못 마셔 죽는단다. 산에 사는 짐승들 겨울 내내 굶어서 죽는 게 아니라 물을 못 마셔서 죽는단다. 얘들아, 우리 얼음놀이 가자. 다람쥐도 고라니도 참새도 모두 겨울을 버틸 수 있게 얼음 깨러 가자. 망치 들고 괭이 들고 얼음 깨러 가자. 누가 많이 깨나 군고구마 내기 하자.
다현이 꿈은 요리사, 미나 꿈은 유튜버, 민석 꿈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하준이 꿈은 변호사. 그런데 난 꿈이 없는데 어쩌지? 저는 아빠가 되는 게 꿈입니다. 아빠가 꿈이래. 우리 반 애들이 한꺼번에 웃었다. 나는 진짜 꿈이 없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다. 어른이 되면 우리 아빠처럼 되고 싶다. 멋지고 근사한 아빠가 되고 싶다. 난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 너희들은 모르지? 아빠가 된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 꿈인지. 감사합니다.
저는 낭송을 하는 문학을 낭송 문학을 보급하기 위해 열심히 발을 뛰고 있는 재능신앙송협회장입니다. 재능신앙송협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홍파는 자리는 아닌데 우리 김남권 시님 시도 쓰시고 하니까 우리 김남권 시님의 시로 낭송을 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펼쳐주신 거 그냥 한번 그냥 요거 노안이 와가지고요. 라면 너 봤지? 김남권. 라면은 거짓말을 자꾸 해서 꼬불꼬불해진 거래. 처음엔 정직해서 일자로 길었는데 거짓말이 자꾸 늘어나서 꼬불꼬불해진 거래. 라면, 친구, 너구리, 짜파게티도 거짓말을 자꾸 하다 걸려서 딸꾹딸꾹 꼬부라진 거래. 야, 너도 조심해. 거짓말 자꾸 하면 꼬부라진대. 감사합니다. 바위소년. 반달아 반달아, 분명히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달이는 언제나 집 앞 바위 위에서 나물 캐러 간 할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몇 걸음 뒤에 집이 있지만 반달이는 그냥 바위가 좋습니다. 반달이는 강아지 덕구와 늘 바위에서 놀다가 잠이 들곤 합니다. 반달이가 매일 노는 바위는 집 뒤 대금산에서 굴러왔습니다.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던 날, 산꼭대기에서 떨어진 바위는 대굴대굴 굴러 반달이네 마당을 지나 시냇가에 멈추었어요. 바위가 떨어져 나간 대금산 꼭대기엔 거대한 문이 생기고 동네 사람들은 그곳을 문바위 굴이라고 불렀어요. 문바위 굴은 끝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릴 만큼 길었지요. 굴의 끝까지 가면 황소만한 금덩이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금덩어리를 찾겠다고 여러 사람이 문바위 굴에 갔지만 지금까지 되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후로 사람들은 더는 문바위 굴에 가지 않았어요. 화전민촌에 사는 반달이는 덕구가 유일한 친구입니다. 화전민들은 모여 살지 않고 드문드문 집을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반달이와 덕구가 노는 바위 앞으로는 봄이면 하얀 찔레꽃과 보랏빛 제비꽃이 피는 시냇물이 졸졸졸 흐릅니다. 여름이면 반달이는 그 시냇물에서 덕구와 물장난을 치며 놀곤 합니다. 시냇물을 건너면 잣나무가 빽빽한 숲입니다. 낮에도 캄캄한 게 무서워 반달이는 숲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되면 숲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반달이는 마당 끝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게 무섭기만 합니다. 참다 못해 할머니의 손을 잡고 화장실에 갈 때면 반짝이는 별과 새하얀 달님이 마중 나와 주었지요.
반다리는 엄마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요. 아빠 얼굴도 모릅니다. 반다리의 기억 속에는 할머니밖에 없어요. 반다리가 엄마를 찾을 때면 할머니는 감자꽃이 피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고갯마루에는 하얀 감자꽃이 한참입니다. 늘 혼자였던 반다리는 아침마다 할머니가 일하러 가면 덕고와 바위에서 할머니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내려도 집에 가지 않고 바위 밑에서 비를 피했지요. 그런 바위는 반다리에게 유일한 놀이터이자 엄마의 품처럼 포근한 곳이었어요. 그날도 반다리는 바위에서 놀다 낮잠이 들었어요. 그때 눈처럼 하얀 산토끼 한 마리가 바위로 올라와 반다리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산토끼는 고개를 갸웃갸웃 두 귀를 쫑긋쫑긋 하다가 덕구가 지저대자 시냇물을 건너 숲을 향해 깡총깡총 뛰어갔어요. 반다리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산토끼를 따라갔지요. 산토끼는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 앞장서 숲 깊숙이 들어갔어요. 반다리도 산토끼를 따라 점점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반다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곳이었어요. 잣나무는 물론 큰 소나무와 참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이름 모를 풀들이 꽃을 활짝 피운 비밀의 정원이었지요. 한참을 산토끼를 따라가다 반다리는 길을 잃고 말았어요. 사방은 어둑어둑하고 산토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다리는 무섭기도 하고 집에 돌아갈 일이 걱정되었어요. 어떡하지? 할머니가 오실 시간인데. 혼자 끙끙대고 있는데 어디선가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반달아,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아, 정말 다행이에요. 반다리가 꿈을 꾸었나 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산토끼를 보았는데 꿈이었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반다리는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말로는 홍역이라고 했어요. 목구멍이 부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병원도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었지요. 반다리는 꿈속에서 헤매듯 며칠을 앓았어요. 반달아, 약 먹자. 얼른 약 먹고 나와서 산토끼 만나러 가야지. 반다리는 할머니 말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내가 산토끼 만난 걸 할머니가 어떻게 아시지? 그날 밤 반다리는 할머니가 구해왔다는 약을 먹고 오랜만에 단잠에 빠졌어요. 그날 아침 할머니는 밤새 토끼야 부르며 끙끙 앓는 반다리를 보살피다 물을 들어 밖으로 나왔어요. 마당에 하얗게 빛나는 산토끼가 가만히 서서 한참 동안 할머니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토끼가 문 밖으로 깡충깡충 뛰어나가자 할머니는 홀린 듯이 산토끼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가 잘 따라오는지 살피며 한참을 가던 토끼는 신비한 약초가 가득한 산속에서 멈췄어요. 토끼가 멈춘 곳으로 다가가자 예쁘게 빛나는 약초 사이에 까만 똥 몇 개가 모였어요. 향기로운 냄새의 까만 똥과 약초를 들여다보던 할머니가 고개를 드니 산토끼는 보이지 않고 서 있는 곳은 문바위 굴 앞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서둘러서 향기로운 토끼똥과 주변의 약초를 싸들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껏 다렸습니다. 온종일 달인 약을 반다리에게 먹였고 이후 단잠을 잔 반다리가 기적처럼 정신을 차리게 되었지요. 그날 이후 반다리는 바위에서 놀 때마다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다 심심해지면 고갯마루로 향하는 오솔길을 덕구와 함께 달려가기도 했어요. 언덕 너머로 하얗게 피어있던 감자꽃은 이미 지고 없습니다. 감자꽃이 졌는데도 왜 엄마는 오지 않았는지 반달이는 알 수 없습니다. 할머니에게 묻고 싶지만 꾹 참고 내년에 다시 감자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어느 날 근처에 사는 화전민 아저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하는 얘기를 들으니 화전민들은 이제 곧 쫓겨난다고 합니다. 이사하면 바위에서 놀지도 못하고 산토끼도 만나지 못할 텐데. 반달이는 그날부터 매일 잠자리에서 기도를 올렸어요. 제발 우리 집이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면 다음 감자꽃이 필 때 엄마가 와도 만날 수가 없어요. 제발 여기서 계속 살게 해주세요. 며칠 후면 반달이가 사는 화전민촌이 철거된다고 합니다. 엄마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감자꽃이 피려면 앞으로도 1년이나 남았는데 엄마가 돌아올 집과도 정든 바위와도 작별을 해야 합니다. 반달이는 덕구와 정든 바위에 올라 몸바위를 바라봅니다. 그날따라 몸바위가 반달이를 보고 환하게 웃어줍니다. 그때 부엉이 소리와 함께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반달아, 나를 잊으면 안 돼. 우린 언젠가 꼭 만날 거야. 반달이가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햇살 가득한 바위 위엔 빗물만 가득 고여 있습니다.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존에 제가 진행할 때 작가의 만남은 지리 작가와 사회자가 이제 대담 토론식으로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어요. 작품이 그림책이 짧으니까 그림책을 읽고 거기서 그 느낌이라든가 궁금한 거를 자유롭게 질문하면 제가 대답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쓴 동화입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 눈치채셨겠지만 반달이가 저고요. 할머니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나요? 궁금하신 거? 네. 혹시 속편 나올까요? 되게 속편 안 나와요. 봄바위 굴 안에 들어간 그게 이제 열린 결말로 해놨죠. 그래서 열린 결말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이제 마음대로 상상해서 이어쓰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홍설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에 김기현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작년에 제가 그 학교 가서 동시한 놀자 특강을 했는데 선생님한테 책을 보냈더니 그 반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아까 열린 결말이라고 했잖아요. 그 뒷부분을 아이들이 상상해서 글을 쓰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리가 쓴 게 있어요. 그 소리가 나와서 좀 낭독을 해주면 어떨까? 소리가 직접 그 뒤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바위에 빗물이 고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 뒤는 열린 결말로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소편이 나오나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묘미죠. 소설도 열린 결말이죠. 결말을 안 줘요. 드라마 어때요? 드라마도 열린 결말이죠. 왜냐하면 시청률 나오면 속편 써야 되니까 주인공을 절대 죽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안 끝나요. 그래서 시청률이 좋으면 영화도 마찬가지죠. 결말을 열린 결말로 해놔요. 그래놓고 어때요? 관객이 천만관객 되면 바로 두 번째 버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 동화도 역시 열린 결말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그러고 제가 어떤 논술 교실하는 선생님한테도 드렸는데 거기서도 역시 제가 부탁한 거 아니에요. 동화를 읽고 거기도 역시 이어쓰기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어쓰기를 한 걸 보내줬더라고요. 그거죠. 그렇게 열린 결말로다가 했을 때 아이들이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상상력을 쓴다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면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이죠. 이효석이 쓴 거. 거기는 허세영과 동희가 제천장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것도 열린 결말이죠. 그런데 소설가들한테 이어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쓰기를 하니까 어때요? 그 다음은 소설가들이 이제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제천장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어떤 그 이어쓰기 한 작가가 쓴 것 중에 하나가 제천장에 갔는데 이제 동희 엄마가 누구예요? 동희 엄마가 누구예요? 아이 큰일 날 분들이 있네. 뭐라고 하는 분들이. 동희 엄마가 누구예요? 허생원이 만났던 그 여자. 예? 허생원이 만났던 성서방네 처녀. 물레방앗간에서 한 번 만나서 거사를 치렀는데 동희가 태어난 거예요. 소설 속에는 동희가 아들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아들일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봉평천을 건너다가 발에 빠져요. 근데 나귀의 고삐를 잡고 가는데 동희가 왼쪽 손을 잡는 거예요. 허생원이 왼손잡이야. 그래서 아들이겠구나 짐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들어봤냐 했을 때 그냥 어렴풋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 놓고 제천장으로 가요. 떠나요. 그런데 그 이어쓰기를 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제천장을 갔는데 가서 이제 동희가 자기 엄마를 만나요. 근데 제천장에서 주막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막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 찾아가니까 주막집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기둥서방 같은 게 있는 거야.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순개차반이에요. 술 처먹고 도박하고 바람피고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놈이에요. 남편 마누라 두들겨 패고 막 그래서 거기서 막 마침 그 남자가 술에 취해서 이제 어디 나가서 도박하다가 들어와가지고 마누라 두들겨 패 동희 엄마를 두들겨 패는 장면에서 딱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어쓰기의 재미죠. 열린 결말의 재미인 거예요. 소리 준비됐어요? 네. 자, 우리 홍솔 우리 작가님, 미래 작가님을 박수가 그래도 되겠어요? 큰 박수. 네, 감사합니다. 바위 위에 빗물만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한다리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바위에 누웠습니다. 한다리는 갑자기 엄마가 왜 안 돌아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저 멀리서 반다리를 불렀습니다. 인사를 하며 할머니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반다리는 참고 참던 말을 할머니에게 해버렸습니다. 감자꽃이 펴도 엄마는 왜 안 돌아올까요? 그때 할머니는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엄마는 이미 처음 감자꽃이 폈을 때 너에게 돌아왔단다. 반다리는 아리송했습니다. 엄마는 돌아왔다고 하는데 반다리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 없기 때문입니다. 반다리는 할머니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엄마가 돌아왔다고요? 할머니는 또 다시 고민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너의 홍역도 모두 낫게 해줬어. 아빠는 매일 바위에서 쉬고 있는 너를 바라봤어. 그때 반다리 머릿속에 산토끼와 문바이 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엄마는 산토끼고 아빠는 문바이 굴이 된 건가요? 그런데 왜 문바이 굴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같이 들어가 볼래? 반다리는 할머니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문바이굴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새들과 풀이 어우러져 놀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줄 알았던 사람들도 행복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마을을 지켜주는 바위같이
듬직한 존재였어. 반달이는 뭄바이 굴 속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한토끼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반달이는 이 마을에서 이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게 열린 결말을 했기 때문에 이어쓰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리는 동시도 잘 쓰지만 산문도 잘 써요. 이번에 강원아동문학상에 이제 그 어린이 글쓰기 해서 동상으로 수상을 했는데 그림도 잘 그리고 그 아주 엄마의 우월한 유전자를 받은 똑똑하고 재능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쓰기가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묘미가 있죠. 다음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궁금한 게 있을 만도 한데. 반달이는 커서 뭐가 됐습니까? 반달이는 원다리가 됐겠죠. 시인이 됐겠죠. 혹시 그곳에 다시 가보셨어요? 거기 제가 살던 곳은 그 초가집은 없어졌고요. 집터만 있고요. 바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올라가서 넓을 때 꽤 넓어 보였는데 가보니까 작더라고요. 작은데 그 바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동화에서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화전민 세대죠. 제가 마지막 화전민 세대에서 거기서 자라났던, 요즘 애들은 화전민이 뭔지 모르죠. 근데 화전민으로 마지막 화전민으로 살았던 그 어린 시절 거기서 그 화전민으로 살고 거기서 쫓겨나게 된 사연을 이제 그림책으로 쓴 거잖아요. 사실은 화전민들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화전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학교나 뭐 아이들한테 보급이 되면서 화전민들은 어떻게 살았어야 됐는지, 사실은 뭐 화전민이 최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에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나 이런 때의 화전민들은 뭐였냐면, 그 죄를 짓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피해 가서 살던 곳이 이제 그런 곳이죠. 왜냐하면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마을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왜냐하면 땅도 없죠. 집도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운막처럼 그런 곳을 산 밑에다가 짓고, 산이 이제 요즘은 개인산도 있지만 이제 나라의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산 밑을 개간을 하는 거예요. 불을 질러서 거기서 촌락을 이루면 살았다 해서 화전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화전민은 뭐냐면 한국 전쟁 이후에 생긴 화전민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왜냐하면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니까 전쟁 이후에 남한에 땅 하나, 집 하나, 혈육 하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아버지를 데리고 북에서 월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가평의 그 산골짜기에 이제 거기서 화전민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집뿐만 아니라 거기 한 10여 호가 그렇게 화전민으로 살았어요. 화전민으로 사는데 화전민들은 많이 모여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고개 넘으면 하나 한 집이고 고개 넘으면 한 집이고 뭐 보통 그런 형태로 살았죠. 산 밑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살긴 했는데, 그래서 화전민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땅이 내게 아니잖아요. 집도 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도 남의 땅이고, 그리고 집도 그냥 무허가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2, 3위 정도만 주고 정부에서 쫓아낸 거예요. 화전민을 그럼 왜 쫓아냈을까요? 퀴즈. 화전민이 쫓겨나게 된 이유. 부장공비가 내려왔어. 네. 김신조 사건 이후로 이제 박정희가 화전민은 모두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산 밑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장공비에 의심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다 내쫓죠. 그래서 뭐 한 2, 3위 정도만 주고 내쫓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화전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도 이제 보상금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 보상금이 나오면 뭐가 모이는지 아세요? 뭐가 꼬이는지 아세요? 도박꾼. 네. 노름꾼. 여자. 저 그림 공부하는 사람들이 와요. 네, 동양화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요 꾼들이 모여서 냄새를 맡고 화전민들이 철거한다고 해서 돈을 이제 목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도 거기 간 거예요. 그것도 친구네 사람방에서 밤새도록 맨날 며칠 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어차피 짜고 하는 건데 어떻게 돼요? 100% 당하죠. 홀랑 다 날리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제 쫓겨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니까 돈 다 날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로 튀었어요. 나하고 할머니만 내비두고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는 또 갈 데가 없잖아요. 동네 사랑방을 전전한,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시절을 보냈죠. 근데 이제 그때가 마침 이제 초등학교 가는 날인데, 그때는 입학금이라는 걸 내야 되고, 그 육성예비 등록금을 안 내면 학교로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노름하는 데를 할머니가 제 손잡고 갔는데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화산이. 그래서 할머니가 그 콩인가 파친가를 팔아가지고, 집에 있던 콩인가 파친가 그게 다예요. 그걸 한 2마리 팔아서 입학금을 내고 초등학교 갈 수 있었어요. 그러고 아버지는 이제 거기서 돈을 다 털리니까 서울로 튀었고, 할머니가 저를 키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화전민들은 그런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화전민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 그 화전민을 다 내쫓은 그 자리에 지금은 서울 사람들이 와서 펜션을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역사들도 사실은 우리가 기록해야 될 역사고,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의 슬픈 그 삶의 역사가 있던 것이라는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잊혀지고 말겠죠. 특히 아이들한테 화전미라는 걸 아마 쓴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또 질문 있나요? 거기 주소가 어떻게 돼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258번지. 네. 거기 가면 그냥 바위는 형편없고 또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집 터는 그게 허물어지지 않고, 왜냐면 집을 짓기 위해서 담을 쌓았는데 이렇게 평평하게 집을 지었던 터만 남아있어요. 주인공이 통통했나봐요. 봄처럼.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고, 저 군대를 갔다 왔어요. 코리안 스탠다드예요. 군대 갈 때만 해도 날씬했고요.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된 거는 애정 결핍 때문에 생긴 네. 여러분들이 사랑을 안 줘서 제가 옆으로 늘어난 거예요. 네.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책 속에서 물어보세요. 이름이 반달이었어요. 하필 봄이 네, 그런 뭐 캐릭터를, 정겨운 캐릭터를 만들었죠. 네. 원전에는 보름이도 나와요. 네. 다음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거기 완전 철거될 당시 나이가 어느 정도이셨어요? 그 책 속에 나오잖아요. 애기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 완전 거기가 철거됐었어요? 네, 다 철거됐어요. 네. 그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한다면 그 동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심화시켰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면 길어져요. 제가 보름이 얘기도 썼는데 저 대표님한테 잘렸어요. 그것도 뒤에 거기 이제 그 첫사랑 소녀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보름이가, 근데 그것까지 하니까 너무 또 길어지고 이제 옆으로 샌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문바이는 실제 있어요. 그 대금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대금산의 정상에 직사각형으로 네모나게 진짜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문바이가 생긴 건데 그 얘기를 더 길게 풀어가면 또 옆으로 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문바이는 상징적으로만 넣고 그렇게 한 거죠. 이게 그림책인데 이렇게 나온 것도 글밥이 너무 많다고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봐야 되는데 왜 자꾸 글밥을 길게 하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발휘해서 뭐 이제 그 발휘한다면 거기에 이제 뭐 그 문바이 굴에 대한 얘기도 좀 더 그걸 이제 뭐 그냥 일반 단편 동화로 만들 수도 있죠. 연결하면 그죠? 근데 이건 이제 그림책이기 때문에 그림과 함께 글을 읽어야 돼서 그림책의 특징은 글밥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그림 동화책 이야기가 잘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뒤에 계신 주계수 대표님을 자르신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주계수 대표님이 그 편집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너무 인자하게 생기셨는데 네.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글밥이 길었어. 네가 출판사 사장을 하세요. 아니, 거기에 첫사랑 얘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잘렸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싫어요. 첫사랑은 책으로 나중에 책으로. 뭐 언젠가 쓸 날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름이라는 아이를 등장시키죠. 그래서 어린 시절 소나기처럼 우리 소나기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뉘앙스를 가진 소녀를 하나 등장시키죠. 그런데 또 그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면 책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잠깐 등장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편집자들하고도 사이에서도 회의를 거쳐서 빼는 게 좋겠다 해서 뺀 거고 이제 원전에는 들어있죠. 자 이제 뭐 더 질문 없죠? 네네. 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도 어린이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쓰신 책이잖아요. 그래서 쓰실 때 혹시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좀 갖게 되면 좋겠다라고 미리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첫 번째는 이제 그 화전민에 대한 거를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친구가 없으니까 이제 그 덕구 강아지 덕구랑 그러고 이제 거기 토끼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어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어린이의 모습을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 요즘은 애들이 너무 그 핸드폰에 몰입하고 게임만 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 속에서 살면서 자연과 친해지고 토끼하고도 놀고 강아지하고도 놀고 그러면서 그 숲속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자연적인 상상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요즘 현대 문명이 주는 상상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린 때 자연과 뛰어놀면서 자연과 친해지면서 자연 속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나는 충분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등장하는 꽃이나 나무나 풀이 모두 의인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말을 걸고 생각을 하고 나의 어떤 상상력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을 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9월달에 이제 그 작가의 만남을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할 건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시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신 동시랑 동화랑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상상력을 아이들의 상상력을 좀 끌어낼까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뭐 더 궁금하신 거 없죠? 네. 배고파요. 갑시다. 네, 시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지금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7월 16일인데 오후 4시 반에 KBS에서 그 누가 잘하나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이제 KBS 참작 동요대에 나가서 아까 다리 잡고 따라와요 아이들이 하는 거 들으셨죠? 그 초대장 뒤에 보면 그 동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요번에는 그 7월 16일 날은 엄마는 마법사라는 동시를 낭독해 준대요. KBS 누가 잘하나 프로그램에서 작가가 연락이 와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날 누가 잘하나 보면 엄마는 마법사 낭독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 잡고 따라와요는 이제 KBS 합창단 처음에는 그 노래를 불렀던 아이는 지금 중학생이 됐는데요. 지금 합창단에서 계속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계속 서비스가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잡고 따라와요도 좀 자꾸 보시고 주변에 전파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